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숙TV의 이숙PD입니다. 이숙PD의 시사터치 시간으로 한번 오늘 꾸며보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제가 관심을 두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홍종욱 전 의원이죠. 이분은 왜 제가 관심을 두게 되었느냐 하면은 SNS를 즐겨 했었고 또 SNS를 잘 가꾸는 분 중에서 한 분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 취향이었는데 약간은 꽤 신경을 써서 갖추고 있었어요. 또 블로그도 있고 또 페이스북도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가 약 96만 명, 1,000명으로 돼 있어요. 이 정도면은 뭐 웬만한 인기는 아이돌 스타보다 낫죠. 홍종욱 의원이 상대방을 찍어서 팔로우 하는 사람은 3명인데 오로지 홍종욱 의원을 계속 따라서 팔로우 하는 분들은 96만 명. 거기에다가 좋아요를 누르는 분들이 평균 4,000명, 3,000명.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 평균 이렇네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그 홍종욱 의원이 인스타그램을 그만한다. 인사를 한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죠. 해석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분이 무슨 뭐 변화가 생겼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무엇이냐 이제 기자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해서 나온 내용을 홍종욱 전 의원이 직접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내용의 헤드라인을 보면 홍종욱 서울시장 출마 생각할 겨를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라인에 뭐라고 되냐면 지금은 정치 재개의 뜻도 없고 세상 변화 기회에는 늘 열려 있다. 의미 있죠. 이분이 얘기하는 건 무슨 뭐 전술적으로 정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대신 세상 변화에 대한 기회에는 늘 열려 있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 변화의 기여. 자, 이거는 이제 경영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정도의 한때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스스로 그만두고 정치권을 떠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거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타인들은 제3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분들도 인스타그램을 하죠. 인스타그램 뭐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심은 저도 없어요. 그런데 왜 홍종욱 전 의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이분이 쓰는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 공이 나오는 거 보면은 제가 즐겨 읽는 책들, 그 독서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큽니다. 그건 독서를 왜 할까요? 독서를 한다는 의미는 이분은 지금 경영을 하면서 뭐 신문사를 경영하고 직접 이러면서 바이오 회사를 경영하면서 충분히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다는 건 항상 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대비할 때가 있고 중기적으로도 대비하는데 사회의 발전에 대한 사회의 위기에 대한 그런 경제에 대한 그 공부를 한다는 거는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이미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되돌려주고 갚아주고 싶다라는 의무감에 차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비는 어떤 방식으로 표출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되고 현실화될 것인가요? 그건 정치라는 것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파장이 일어났다는 건데 이제는 인스타그램을 접으려고 그런다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담아서 읽어서 해석해서 보자면 이분이 기자랑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페이스북에 그대로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8년 만에 첫 인터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의문에 답이 됐길 바랍니다. 뭐라고 영어로까지 써 있어요. My first press interview in 8 years. I hope this clarifies some of the 이렇게 이제 썼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페이스북에 달린 그 좋아요를 누르거나 그 감정을 표시한 사람이 페이스북에만 해도 1,000명이 넘어 1,200명이고 댓글이 130개가 달렸습니다. 공유를 70개나 했어요. 자, 이분이 무슨 그런 거 인터뷰한 거를 70개씩이나 공유해야 될 이유가 될까? 저로서도 상당히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댓글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려있고 대개 보면은 홍 전 의원이 또는 지금 이 경영인에 대해서
기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팬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또 인스타그램을 줄곧 타오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분명히 엑스타시가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이야기하고 나누길 원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특히 또 젊은 세대가 그런다는 거는 이 사람 스스로 나는 미래인의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거를 자타가 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8월 24일에 이제 프로필 사진도 바꾸고 측면은 모습인데 거의 로버트 케네디를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 프로필 사진이 2,000명이 지금 좋아요를 표시했어요. 댓글이 200개가 달리고 공유도 15개가 되고. 자, 그래서 페이스북을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해라든가 이럴 때는 수해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보낸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고, 라이딩, 자전거 타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일반인이 아닌 거죠. 여러 가지 상징화된 자기 표현을 이미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분석이 되고요.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페이스북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이유로 이제 계속해서 돼 있는데, 그 병창기 지인 블로그를 한번 제가 열어봤더니, 여기 이제 블로그의 커버라고 해서 페이스북도 맨 위에 자기 개인 사진 프로필 말고 큰 이렇게 배경사진 올려놓습니다. 또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배경사진인데 여기에 어떤 책이 지금 있는지 보면은 마거릿 대처의 국가경영, 그 다음에 하드싱, 그 다음에 명상록, 그 다음에 존 도어의 전설적인 벤처 투자가가 구글에 전해준 성공 방식, 스몰 자이언트, 트릴리언 달러 코치, 이렇게 이제 다 경영서이면서 국가 경영에 대한 것, 경영인데 국가 경영에 대한 것, 또 이제 되게 거시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이렇게 책으로 올라와 있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책을 독서를 해오고 있다는 점이 저로서는 상당히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다른 정치인들도 물론 독서를 하겠죠. 그러나 드러내놓고 자기가 읽는 책을 자신 있게 드러내놓고 하는 분들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어요. 특히 남을 깎아내리거나 또는 정당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이견을 하는 길을 좋아하지, 무슨 책을 올려놓고 독서를 하고 있다 이런 거 별로 본 정치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 블로그에 보면은 이제 오가니카라는 경영하는 그 회사를 올려놨는데, 사진은 파이 차림의 와이셔츠를 차고 토론하는 모습, 이런 거. 그 다음에 휴머니티 파트에 보면은 이제 위에 이제 와이셔츠 위에 이제 저고리를 입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응시하는 모습. 또 세 번째 바이오그래프는 완전히 그 옆모습 측면에 누구를 연상시키는, JFK를 연상시키는 그런, 워낙 또 이제 출중한 외모에다가 이런 몸도 좋다 보니까 이미 연출이 잘 되죠. 이거는 넥타이도 제대로 매고, 이거는 그러니까 책임감, 그 다음에 유연함, 어쩌면 그 경영에 대한 유연함,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사유하고 있다는 사고력, 이런 걸 이미지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이분이 그 인터뷰에 답변한 내용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보면은, 물론 이제 이분은 이제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이제 은퇴를 했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스탠퍼드 로스쿨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력이나 해외 유학 경험으로 봐서는 누구를 못지 않다, 이거를 이미 확보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중지하면서 내비친 인사에 대해서 이게 정계복귀를 의미한다라는 해석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많은 생각을 느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깜짝 놀랐다. 근데 그게 정계복귀로 보여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놀랐다, 이런 생각을 표시했고요. 세상을 바꾸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다. 직간접으로 자기는 또 역할을 하고, 앞으로 그런 세상을 바꾸는 데에 대해서 이런 정치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후원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또 재밌는 걸 보면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이 그 한 얘기에 대해서 뭐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젊거나 그 잘생겨서 서울시장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자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한다. 그리고 또 오히려 감사히 그 내용을 듣고 있다. 이거 굉장히 또 의미심장하죠. 되게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고, 잘못 보고 있다. 나를 어떻게 알아서 그런 말씀 하시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니컬하게. 그런데, 감사히 듣고 있다. 의미가 있습니다. 장녀의 그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 책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로울 수 없다. 늘 그런 그 책임감에 자기는, 생각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자식이 마약을 했다거나 뭐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뭐 기타의 정치인들도 그런 일을 많이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정말 아들이 하고 다니는 거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는 그 아버지 세대 때 어떻게 한 거를 뭐 회귀해서 뭐 어떻게 복귀해서 그걸 어떻게 고쳐줄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됐으면 자녀가 아무리 똑바르고 자유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는 이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데 선대가 아무리 훌륭했으면 뭔 의미겠습니까? 퇴색이 돼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현재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이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홍종욱 의원이 이렇게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오죽하면 SNS에서도 팬덤을 가지고 있고, 독서력도 좋고, 지금 경영도 하고 있고,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갖출 거 다 갖췄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이 또 많았습니다. 큰 거를 지내고, 국무총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거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의사결정력이었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지면 의사결정력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스태프들이 제 아무리 분석해오고 정제시키고 또 에센스한 걸 갖다 줘도 또 그걸 읽거나 뭐 이래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그거를 스텝이 준 것과 자기가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해서 의사결정 내린 것과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어떠면 같은 궤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비틀어 볼 수 있거나 그거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거나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럼 DJ가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이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뭐 감언이설이나 아부를 떠는 얘기를 갖다 줘도 본인의 생각이 확고한 다음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프레스할 때, 말할 때 이미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버트 케네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경우에는 존 F 케네디 형 동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버트 케네디가 그 당시에 막 그렇게 그 법무장관인가 그걸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정치인으로서의 기틀을 막 다져가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설 쯤에 마틴 루터 킹이 계속해서 흑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I have a dream이라고 그랬고 뭐 이렇게 많은 연설을 하면서 흑인들뿐만이 아니라 백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때 로버트 케네디는 이 I have a dream에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쪽 길을 많이 뭐라 그럴까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러고서 로버트 케네디는 암살을 당하게 됐죠. 비참하게 존 F 케네디와 같이 전철을 밟게 되죠. 케네디가의 비극으로 이렇게 됐지만 그런 리더로서 갖춰야 될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고 액션을 의사결정을 어떤 것으로 한다는 건 자기 주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이게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막 매일 흔들립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왜?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있으면 실수하더라도 다시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은 리더로서의 자질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는 동서고금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그 지도자들은 공부를 하겠죠. 그런데 사실 언론에 나타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 보면은 저 사람은 과연 리더십으로서의 언변은 가지고 있는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있는가? 또 이해력은 있는가? 문해력은 있는가? 공감력은 있는가? 뭐 인식 능력은 있나? 이거 한꺼번에 읽힙니다. 국민들은
국민들이 무슨 리더십 공부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 인식, 공감하고 뭐 이런 거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할까요? 제3자가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왜냐면 총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 사람의 외모나 이야기하는 거나 건강력이나 오늘날 아베가 왜 저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정치 하나 하자고 건강을 잃어버렸으면 다 잃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베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그런 의사결정력,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리더십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도 기업에서 일을 해봐서 알지만 기업에서 일을 해보면 여러 그 각계각층의 리더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간 리더가 있고, 그다음에 최고위 리더가 있고, 그야말로 최위에 이제 그런 리더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해보고, 인터뷰해보고, 그다음에 결제를 맡을 때 느낌은 금방 나옵니다. 아, 이분이 이 일을 파악하고 얘기하는 건지, 또는 그냥 묻어가려는지, 그냥 네가 하니까 알아서 해, 따라가. 이거하고는 차원이 큽니다. 따라가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간 계층의 매니저나 팀장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립돼 있지 않으면은 부하가 또는 그 동료가 제안을 줄 때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한 삼아 자꾸 만듭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가 벌써 직관이라든가 지성적인 면에서의 그 결단이 이미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커뮤니티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조그만 단위 리더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1000명, 50명, 500명, 5000명을 다 겪어본 사람들이 이미 다져지고 리더가 된다. 근데 거기서 이미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리더를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 있거나 또는 스태프들이 회의, 전략회의를 할 때 자기 생각이 없고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이해력이 떨어지면은 이거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못 알아들었으면 되물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못나서 되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부분을 100%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되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다. 그럼 다시 되물어야 돼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리더들의 경우에 나와서 막 그 자기가 생각하기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TV에 특히 심야 토론이나 프로에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건 큰 오판이자 오산이자 앞으로 그 사람이 국가 경영을 하거나 국가를 위해서 법을 만들거나 할 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몰고 가겠습니까? 그냥 정당의 이익이거나 자기 이익에 부합될 때 거기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믿고 어떻게 표를 주고 그 사람과 함께 이 나라의 팔로워가 되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홍정욱 의원의 그 신문 인터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리더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가공되고 잘 포장이 돼 있을 수 있지만 그 진심과 그거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반 국민들이 유권자 또는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대세로 몰아갈 수도 있지만 대세가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공감력이 약하면은 많은 부분을 포용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이미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무서운 거죠. 표심이 무섭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정직은 기본이고요. 정직 이후에 얼마나 직관력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해안이 있느냐. 그야말로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 부분의 이야기들을 전부 융통성을 가지고 포용하고 컨버전스 시켜서 융합시켜서 무언가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느냐. 5가지라든지 10가지라든지 끊임없이 새롭게 변조한 거는 의미 없고 기본 길은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그 로드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시사터치 시간에 홍정욱 전 의원이 인터뷰한 사항에 대해서 조그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좀 더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 위험에서 벗어나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또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냥 맡겨두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